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이더리움 전망, 포스 전환 후에 각계격파 당할 듯. 이더리움이 포스 전환을 하고 나서 각계격파를 당한다? 사실 딱히 각계격파라는 단어는 딱히 좋은 단어는 아니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 비탈릭은 트위터를 통해서 사람들과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토론을 하면서 또 여론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바로 토네이도 캐시 검열은 이더리움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자 라는 여론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특히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가 러시아 정보기관과의 관계설까지 등장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개발자의 보석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잡혀있다라는 거죠.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 FSB의 관계사에서 일했었다는 의혹, 이런 것들이 돌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각국 정부, 특히 미국의 경우 이더리움 포스가 통과되면 시범 케이스를 몇 개 골라서 칼을 빼어들 생각이다 라고 해요. 사실 토네이도를 이용한다 라고 해도 중앙화 거래소, CEX 거래소 종류가 워낙에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손이 닿지 않는 거래소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채굴이 POW에서 POS로 전환이 되면 미국 정부가 POS 채굴자 밸리데이터를 표적 제재할 생각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자료가 나왔냐면 중국 정부가 국가적 레벨에서 블록체인을 분석한 자료에서 해당 내용이 나왔어요. 중국은 코인을 막았지만 국가적 레벨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걸 관리하고 있다.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을 아예 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디테일하고 깊게 이런 것들을 계속 팔로우하고 연구하고 있다. 라는 사실도 재밌네요. 자, 이 말은 지분 검증 투표의 66%를 넘어가지 못하면 특정 트랜잭션 요청을 롤백 되도록 이더리움 포스의 탈중앙 시스템을 역이용할 생각인 것이다. 그러니까 POW 같은 경우는 51% 공격 들어보셨죠? 51%의 해시를 장악하면 내가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POS 같은 경우는 66%를 넘어야 조작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66%를 넘어가지 못하면 그 트랜잭션을 롤백 되도록 한다라는 거죠. 특정 A 지갑의 이동을 막으려는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올라가고 포스 검증인들은 공지사항에 들어있는 블랙리스트를 포스 검증 노드에 적용을 시키고 트랜잭션이 통과되면 이 트랜잭션을 승인한 검증인들의 지갑에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 중앙화 거래소의 입출금을 차단한다든지 블랙리스트에 추가를 시켜서 코인 시장에서 돈을 움직이거나 돈을 빼거나 하는 곳에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포스 검증인의 인가 등록 및 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이더리움 포스 밸리데이터 프로그램 에드온을 의무 실행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공지 띄우고 공지 확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런 과정들이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아예 미국 재무부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런 과정 없이 자동으로 되게끔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순서로 포스 검증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개인을 먼저 잡는 것보다는 서비스를 진행해주는 법인을 타겟해서 잡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특히 미국 법인을 가지고 있는 대표 3개의 회사가 있죠. 리도 파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이 3개는 무조건 정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되죠. 왜냐? 미국의 법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스테이킹을 진행하는 다른 서비스들을 열심히 갈구어서 여기에 협조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하네요. 일단 아더스 25% 밑에 회색 보이시죠? 회색의 이 기타 부분은 컨트롤하기 어려우니까 고정상수로 보면 사실상 여유는 6%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주 단단히 얘네들을 갈궈서 협조를 시켜야겠죠. 결국 재무부가 이를 관철시키려면 거의 대부분의 스테이킹 서비스 회사들은 강제 참여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 6%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참여를 해야 재무부가 원하는 대로 드라이빙이 가능해지죠. 아니면 최악의 케이스로 미국 재무부가 직접 이더리움 스테이킹 풀을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라 라고 강제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탈릭은 POW보다 POS가 훨씬 더 보안에서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OW의 선두주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갈수록 채굴량이 줄어들어서 채굴 수익보다 트랜잭션 수수료가 더 높아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탈릭도 이더리움을 POW에서 POS로 전환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미래의 비트코인 가치는 당연히 엄청나질 텐데 얼마가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모두가 가지고 있죠. 문제는 그 엄청난 가치를 지켜주는 채굴자의 수익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채굴량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점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서 채굴량이 줄어들더라도 채굴장의 수입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는 게 보편적인 계산이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트랜잭션 수수료를 나눠 먹으면 되지만 지금도 이 수수료가 비싸서 랩핑된 비트를 이용해서 다른 체인에서 주고받는 이런 변종들이 아주 많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죠.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이 비싸질수록 트랜잭션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대체제가 있으니까 비트를 주고받는데도 비트코인 체인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랩핑된 비트를 이용해서 다른 체인에서 주고받고 하는 사례가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채굴장들의 수입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채굴자들이 수익이죠. 몇 년 동안 늘지 않은 비트코인 송금 수수료 하루에 30만 달러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해요. 이 30만 달러로 나눠 먹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채굴을 해서 나오는 수익은 1850만 달러. 하루에도 큰 금액의 채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바라보고 코인을 채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가치를 지키는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채굴을 떠날 수밖에 없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서 거기에 비례해서 보상이 이뤄지면 괜찮을 수 있지만 추가적인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채굴장들이 이러면 이제 채굴 그만하고 다른 거 하지 뭐 아니면 다른 코인 캐지 이런 판단을 할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이런 날이 올까? 비트코인이 포스로 전환한다? 비탈릭이 최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문제로도 동네북이 될 수밖에 없는 비트코인은 나중에 정말 상상도 못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POW 유지하다가 굶어 죽겠다 포스로 이사가자 이런 여론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죠. 결론은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가 완성되는 순간 미국 재무부의 본격적인 타겟팅이 될 거다. 비탈릭이 걱정하는 비트코인의 보안성 하락은 반감기가 적어도 두세 번은 지나가야 체감된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계속 오고 있죠. 반감기가 오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게 티가 나는 게 아니라 최소 두세 번은 지나야 비탈릭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현실로 다가올 거다. 와닿을 거다. 라는 거죠.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중순부터 바로 포스가 시작되죠. 말씀드렸다시피 재무부의 타겟팅이 되어서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포스코인의 대대적인 밸리데이터 대검열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탈중앙인이 비탈릭의 손을 떠난 건 맞지만 이 부분을 잘 매듭지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탈중앙이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사실상 중앙화가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도 아시겠죠. 재무부가 컨트롤하고 재무부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뭐가지 날아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중앙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부터는 비탈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천재 개발자 비탈릭이 아니라 기존 금융과 또 로비스트들과 이런 협상을 하는 네고시에이터 비탈릭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왜냐? 비탈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비탈릭이 어떤 말을 하고 비탈릭이 손가락으로 어떤 방향을 가리키냐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여론이 생기고 할 거기 때문에 비탈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왼쪽에 뼈쩍 말라서 우주선 그려져 있고 알파카 얼굴 있는 이런 무지개 옷 입고 다니는 이런 비탈릭 천재 개발자 비탈릭 이미지가 아니라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건강한 든든한 아주 몸도 좋고 듬직한 이런 모습의 네고시에이터 비탈릭 부테린을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내용도 비탈릭이 생각을 해서 하는 것보다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 생각을 해서 하면 비탈릭은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스피커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아무쪼록 비탈릭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설정을 잘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블록체인이 너무 중앙화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머지 업그레이드가 얼마 안 남았죠. 머지 업그레이드 덕분에 또 수혜를 보고 있는 코인들도 있고 비트코인 하락에 비해서 알트코인들이 조금 상승을 한 상황인데 계속해서 좋은 그림이 펼쳐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